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저는 진행을 맡은 이주원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아침을 열어드리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저희와 함께 알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제 짝꿍과 또 함께 나왔습니다. 세란 씨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여러분의 아침 요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굿모닝 인베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워렌 버핏, 세란 버핏입니다. 네, 세란 씨 오늘 저희가 한 테마를 완전히 부숴보겠다라는 각오로 나왔잖아요. 혹시 오늘의 각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요즘 아침 요정이라는 키워드를 밀고 있는데요. 네. 요정이라기엔 너무 크지 않나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 큰 만큼 여러분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드리겠다라는 의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유독 수요일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께서는 저희 덕분에 시작부터 활기찬 아침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재밌는 소식 많이 들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국내 증시 세란 씨가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날 국내 주식시장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어제 종일 비가 내리더니 국내 주식시장에도 장맛비가 내렸던 하루였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미대선 불확실성 속 국채금리 급등에도 기술주 강세 등의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와 반대로 한국 증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힘을 쓰지 못하며 매도 장맛비에 미끄러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하루 만에 2,800선을 반납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급락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하락 마감의 이유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둔 데다 5일에 발표되는 미국 6월 고용지표 발표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움직임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미대선 TV 토론 이후 트럼프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시중금리를 둘러싼 변동성 확대에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시장은 미국의 6월 고용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탄탄했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코스피 먼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하루 만에 2,800선을 반납한 코스피, 기관의 팔자에 0.2% 하락하며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하다 외국인마저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키워 결국 0.84% 하락한 2,780.8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3,943억 원 순매수했으며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523억 원, 3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준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셀트리온이 올랐으며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보합했습니다. 이 밖에 모든 종목은 내렸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차가 전장 대비 4.72%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기아가 3.89% 밀리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순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또한 약보합 출발하다 장 초반 상승 전환했으나 오후 들어 급락세를 보이다가 장후반 낙폭을 다수 줄인 끝에 2% 하락한 829.91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준으로는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 엔캠만이 상승했고요. 이외 모든 종목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 HLB가 전거래일 대비 5.59% 하락으로 가장 큰 내림폭을 기록했으며 알테오젠이 5.41% 밀리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리노공업, 시총 1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클래시스, HPSP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 업종별 등락률 상위 5개 업종은 전기장비, 은행, 제약, 다각화된 소비자 서비스, 기타 금융이 차지했으며 등락률 하위 5위 업종에는 무역회사와 판매업체, 가스 유틸리티, 우주항공과 국방, 자동차, 생물공학이 위치했습니다. 전날 수출 호재에도 금리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미끄러진 모습 보여준 오늘 국내 증시에 많은 아쉬움도 남는데요. 오늘 증시에서만큼은 장맛비가 멈추길 응원해 봅니다. 이렇게 전날 국내 증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주원 씨, 간밤 미국 증시는 어땠나요? 국내 증시가 어제 비가 내렸다면 미국은 오늘 해가 활짝 떴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 멈추지 않고 세계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먼저 현지 시각 미국은 모든 지수 빨간불 켰는데요. 다우산업 0.41% 오른 39,331.85, 나스닥은 0.84% 오른 18,028.76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62% 오르며 5,509.01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500을 돌파했습니다. 이 이유는 디플레이션 경로에 진입했다는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언급 때문인데요. 게다가 고용 공고는 전달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했듯이 이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 대선의 영향이 커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실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트럼프 정부 특성상 관세 부과와 이민 제한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관세 부과가 커지면 수입 제품의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민을 제한하게 된다면 이 인건비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트럼프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국채물을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트럼프 효과는 이뿐만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장애물이 되었던 이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이 또 비트코인이 쫙 올라가면서 트럼프에게 다른 힘이 되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수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미국채 10년 금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국내 물가는 조금 둔화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 좀 보면 엔비디아는 시장 독점 불공정 행위 이의를 제기했고요. 아마존은 향후 10년간 데이터 센터 1,0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계획한 것을 밝혔습니다. 애플은 신형 에어팟에 카메라를 장착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기대감 얻어갔고요. 더불어 iOS 19 개발을 착수했다라는 소식까지 밝혔습니다. 이것은 2025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애플 비전 프로, 홍콩 진출 소식까지 애플에게 좋은 소식들 많이 보여주고 있죠. 메타는 또 유로 또는 동의 모델에 대한 EU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굉장히 놀라운 모습 보여줬는데요. 2분기 납품 실적 발표하면서 무려 10%가 독점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프랑스 명품 주식은 극우 정부에서 보복 관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요. 6월 마카오 게임 총 매출이 24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어쨌든 거래량이 빈약할 수밖에 없는 이 독립기념일 연휴 주간이지만 시장은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이제 금요일 고용 보고서를 주목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또 인베스테이너 하면 핫이슈가 빠질 수 없습니다. 세란 씨, 먼저 핫이슈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핫 이슈는 앞서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셨죠? 네. 테슬라 급등입니다. 지난 25일 일정한 흐름 없이 각 기업의 호재, 악재에 따라 급락과 급등을 보여줬던 전기차 소개해 드렸는데요. 미국 전기차 하면 테슬라가 떠오를 정도로 리비아는 한때 테슬라의 대항마로 주목받았지만 실적을 내지 못하며 매번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리비안에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7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리비안은 급등했습니다. 폭스바겐은 10억 달러를 리비안에 투자해 지분을 갖고 주 4억 달러를 투자해 리비안과 합작 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독일 유명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과의 합작을 우리 전기차 시장 개척의 발판으로 삼아 테슬라, BYD 등 우리 업계 선두주자를 견제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의 리비안 7조 투자는 리비안 제도약의 발판을 넘어 전기차 시장 전체에 파급을 주었죠. 전기차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비싼 가격과 충전 인프라로 인해 일시적 수요 정체기인 전기차 캐즘에 들어왔을 뿐이다 라는 이 말에 힘을 실어준 것인데요. 리비안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도 중국에서 한 주간 49% 판매량이 급증하며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니콜라는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에 액면 분할을 제안했다가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의 반전 모습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다만 급등의 주인공이 리비안이 아닌 테슬라로 바뀌었었는데요. 테슬라의 급등 뒤에는 어떤 호재가 있었을까요?
사실 테슬라 급등을 이끌 만큼의 큰 호재는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2분기 출하 성적 발표를 앞두고 중국 토종 전기차 3사가 탄탄한 실적을 공개함에 따라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의 2분기 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3.7% 감소한 43만 8,019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자동차 전문 업체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 미국 전기차 신차 전체 등록 대수 중 테슬라는 46.3%에 불과했는데요. 지난해 4월 테슬라가 차지한 비중 63.8%와 비교하면 무려 17.5% 정도 급감한 비중입니다. 또한 안전성 문제로 그간 값이 싼 중국 전기차보다는 테슬라를 선호하는 경향이 컸는데요. 테슬라 또한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품질 우위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렴한 중국 브랜드 BYD가 2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1위에 등극했을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재가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테슬라는 급등을 이끌어냈을까요? 우리 2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자들은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성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회사에 가깝다고 믿고 있다며 시장일간신이 8월 8일 공개 예정인 테슬라의 로봇택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1조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에 도달할 수 있는 황금 열쇠는 자율주행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가 아닌 인공지능 로봇 회사와 가까워지면서 국내 2차 전지주와 테슬라의 주가가 엇갈리는 현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가 급등했음에도 자율주행 로봇택시라는 호재에 급등했음에 국내 2차 전지주는 되려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중국 전기차와 달리 우리나라가 강세인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유럽, 미국 업체들의 수요가 부진한 점도 국내 2차 전지주주의 발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좋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 국내 2차 전지주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핫 이슈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주원 씨는 네. 오늘 어떤 핫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저도 아마 자동차 아닐까요? 오늘 한 테마를 완전히 부숴보기로 했으니까요. 네, 저는 국내 자동차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1시간 정도 안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 자동차주 완전히 바삭하게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내용을 이렇게 많이 준비한 것은요, 자동차가 그만큼이나 지금 이 시대에 참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이제 자차의 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동차 종목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자동차가 약간은 좀 부진한 모습 보여줬죠. 하지만 저번 달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최근에는 기대 수익률도 굉장히 높고 이 단기 순이익도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약간은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서 종목 간의 순환세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안전하게 가볼 수 있는 섹터 하나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익히 들으셨지만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연구를 놓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이 이 테마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동차를 단순 석유만 섞고 운행하는 것은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요소수, 수소, 전기 등 다양한 전료로 이 대체 연료로 사용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데요. 이 자동차 대체 연료에 대한 연구는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그 결과를 보일 시기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최근 유니온 주가가 빵긋했죠. LG엔솔의 경우는 호주 리튬 광산에 투자하며 15년간 500대분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LG엔솔의 경우 중국에 항상 좀 밀리던 LFP 배터리를 중국 대신에 도약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사실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의 한계로 우리나라가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마저 또 좀 중국이 값싸게 잘 생산을 하면서 한국이 좀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엔솔이 정말 큰 일 하나를 해낸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한계는 이 배터리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기차는 온도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불이 난 전기차는 소화기로도 끌 수 없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자동차 주차장에 이 자동차
충전소가 있는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걱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전 시간이 길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는 캐즘을 겪고 있는데요. 캐즘은 첨단 기술이나 상품이 개발되어서 출시된 다음에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 일시적인 수요가 정체되는 거나 후퇴하여 단절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게 있으면 없애면 됩니다. 이 캐즘을 극복하고 도약할 만한 소식이 좀 들리고 있는데요. 전기차 캐즘으로 배터리 업계가 약간은 침체됐지만 기술 경제력을 확보하는 2030년에는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이야기부터 영국에선 5분 만에 충전되는 배터리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국내 국외로 좋은 소식 함께 말씀드린 LG 엔솔과 함께 국내 기업들이 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최근에 인천공항에 체험형 전시 부스를 설치하며 그 기술력을 공항에서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게끔 했는데요. 제가 어제 제 효자 종목이라고 했던 현대차, 힐튼 리조트에서 전기차 체험을 하면서 HGV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양사는 올해 여름부터 HGV 멤버십 가입자와 함께 하와이 HGV 리조트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와이 현지에서 현대자동차 전기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대 모빌리티 패스포트 인 코나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는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이미지 향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목적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입만 아픔 자동차 더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네. 네, 어떻게 없습니다. 생각합니까? 없습니까? 네, 자동차 저도 항상 우리 2차 전지주 주주로서 우리 네. 테슬라가 빨리빨리 올라가주길 바랐었는데 네. 또 요즘은 테슬라가 올라서 기분이 좋았다가도 또 테슬라가 아까 소개 드렸던 것처럼 네. 전기차가 아닌 이제 로보택시, 아, 인공지능, 자율주행으로 뜨고 있어서 네. 우리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내 2차 전지주는 아직은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자동차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코너는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경제 기사나 뉴스에서 많이 본 용어인데 단어만 보면 어떤 의미인지 잘 유추할 수 없던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 용어를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아주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성장 중인 저희와 함께 쑥쑥 성장할 우리 시청자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제 용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원 씨 혹시 네. 식사 후에 커피 드시나요? 제가 원래 커피를 못 마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른이 정말 돼가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나면 커피를 마시고 싶더라고요. 어떤 커피 드세요? 저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먹습니다. 아, 저는 조금은 애긴가 봐요. 어. 아직 아메리카노는 못 먹고 우유가 좀 들어간 카페라떼는 좀 먹긴 하는데요. 네. 저처럼 주원 씨처럼 식사 후에 꼭 커피 한 잔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을 아낄 경우 기대 이상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이 용어를 카페라떼 효과라고 합니다. 커피처럼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지출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한다면 목돈처럼 큰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다음 용어는 립스틱 효과입니다. 요즘 같은 경기 불황기에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1930년 미국의 대공황 시절 경제가 어려움에도 립스틱의 매출은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경제학자들이 붙인 용어입니다. 본래는 저희가 네. 쌩얼에 립스틱만 발라도 네. 그렇게 막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원래 립스틱 효과가 립스틱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네. 이를 경제 용어로 이렇게 입히자 경기 불황이 올 때면 전체적인 소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주는 일부 저가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립스틱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성비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 용어 또한 너무 공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는데요. 손실이 날 것을 예상하고도 지금까지의 투자한 돈과 시간이 아까워 그만두지 못하는 현상을 콩코드 효과라고 합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여객기에서 탄생한 경제 용어인데요. 콩코드는 당시 미국의 보잉 여객기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동 시간을 단축했지만 많은 연료 소비와 비싼 요금, 이착륙 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사업 전망이 밝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실패를 암시하면서도 장기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아까워 돈을 계속 쏟아부었는데요. 총 190억 달러가 넘는 돈이 투입됐지만 결국 콩코드는 2003년 운항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투자를 했지만 전망이 나쁘다고 생각이 들거나 악재가 닥쳤다면 이렇게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떤 용어가 있을까요, 조원 씨? 네, 힌트를 약간 좀 드리자면 저희의 효과 같아요. 세란 저희의 주원의 효과. 효과 같아요. 이름은 메디치 효과입니다. 메디치 효과요. 네, 서로 다른 분야의 요소들이 결합할 때 각 요소들이 갖는 에너지 합보다 더 큰 에너지가 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각종 사회 경제적 현상에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2보다 더 큰 수가 나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메디치 효과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벽을 허물고 서로의 재능을 융합하며 큰 시너지를 낼 때 이야기하는데요. 이 메디치는 가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가문 덕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단테와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용어입니다. 퀴즈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개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성과에 대한 개인 공헌도가 좀 떨어지는 효과인데요. 네. 시너지 효과와 반대되는 이 효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약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나 맞아요. 하나쯤이야 하는 그 마인드잖아요. 맞아요. 나 하나쯤이야. 나 그냥 무임승차 할래. 이런 그래요. 마인드인데요. 우리 조별과제 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링겔만 효과입니다. 맥시밀리언 링겔만의 실험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한 집단의 구성원 증가와 집단의 역량이 비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링겔만은 개인의 공헌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줄다리기 실험을 하였는데 이 실험에 따르면 3명이 속한 그룹이 1명이 발휘하는 힘의 크기는 자신의 힘의 85%였고요. 8명일 때는 1명이 발휘하는 힘의 크기가 오히려 64%로 떨어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링겔만 효과는 다수라는 익명성 뒤에 숨은 개개인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인해 집단 안에 무임승차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용어 또한 너무나 기대되는 공감되는 마음이죠. 어떠셨나요? 이제 경제 뉴스에 오늘 소개해드린 용어가 나왔었는데요. 뉴스를 볼 때마다 나 저거 인베스테이너에서 봤던 카페라떼야, 무임승차, 링겔만이야 다 생각나시겠죠? 효과를 좀 더 말해본다면 좀 지적인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1부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1부? 오늘은 또 막 저희와 함께 하니까 네. 역시 주원 세란 조합이 약간 우리 메디치 효과가 나지 않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네. 저희가 립스틱 효과처럼 정말 작지만 여러분의 하루에 정말 활기참을 가득 넣어주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원 씨 우리 어때요? 이렇게 효과가 너무너무 직방인 이 네.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QR코드 있잖아요. QR코드 활용하셔서 저희와 함께 성장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처럼 함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겠고 2부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1부에서 핫 이슈부터 경제 지식까지 알차게 구성해봤는데요. 이제는 퀴즈를 함께 풀어가면서 자동차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겠죠.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전기차에 국한해서 퀴즈를 짜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연기관차 대신에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는 에너지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전기 자동차. 네, 너무 쉽죠.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렇다면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이 많은데 세란 씨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 갖게 되셨어요? 저는 한블리라는 프로를 자주 보는데 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많이 알았는데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전기 자동차보다는 약간 일반 자동차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학생 때는 전기 자동차 약간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런 느낌이었는데 성인이 돼가면서 지인분들이 이제 구입하시기도 하고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X 문제입니다. 전기 자동차 자체는 의외로 내연기관차보다 빠르게 개발되었다. OX 무엇일까요? 약간 의외로가 들어가서 조금 네. 헷갈리긴 하는데 네. 그래도 내연기관차가 좀 더 빠르게 개발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기 오마이갓. 자동차가 더 빠르게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 바로 가볼까요? 네, 이것도 살짝 희한하죠? 전기 자동차는 시작부터 조용했다. OX. 아무래도 시끄러운 게 엔진이 시끄러울 것 같아서 네. 전기차는 조용할 것 같아요. 근데 접근이 항상 좋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내연 기관차는 항상 뭐 시끄럽고 더럽다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조용한 게 좀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의 한계, 그리고 전기차 가격의 한계, 충전 시간의 한계들이 항상 질비하고 있죠. 전기차에게는. 네. 그 세 번째는 고용 문제도 있습니다. 이 고용 문제는 뭘까요? 고용 문제는 왜 일어날까요? 고용 문제. 네. 아무래도 전기차는 배터리가 위주로 되니까 네. 고용 문제는 조립도 쉽나요? 아, 완전히 접근이 딱 맞아요? 맞았습니다. 네. 이제 차를 만들려면 인원이 참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기차는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그 인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고용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냉난방 문제입니다. 이 전기차의 냉난방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전기차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기차 주가는 땡땡을 형성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일부에서 분명히 힌트도 드렸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전기차 주가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폭락. 땡땡이 뭘까요? 폭락했어요. 폭락, 주가의 폭락을 형성했다. 그렇다기엔 테슬라 덕을 좀 보지 않으셨나요? 아유, 전혀 안 봤는데요. 아, 전혀 못 보셨구나. 네. 네, 그러면은 폭락이다? 네. 아, 그렇습니다. 폭락은 아니고요. 그냥 캐즘입니다. 아하. 이 캐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첨단 기술들이 나왔을 때 약간은 좀 침체하는 모습, 초기 시장에서 수요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캐즘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적인 의미의 전기차는 언제부터 개발이 되었을까요? 제가 처음 알기는 일본에서 먼저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일본에서 네네네. 만들었다가 중단됐다고 들었는데 네. 테슬라는 2003년. 그렇다면 전기차 2000년대? 자체는 2005년 이후입니다. 아하. 네, 전기차는 2005년 이후인데 21세기 눈부시게 향상된 전력 전자 기술과 우수한 반도체들이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연기관 차량이 100년 동안 쌓아 올린 이 영광을 전기차가 한 방에 무너뜨린 겁니다. 한국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유럽 각국들은 2025년부터 2040년 안에
내연기관차를 모두 퇴출시키겠다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와. 사실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실제로 탄소 중립에 가까운 대체 연료가 탄생을 합니다. 그 연료의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맞추면 세란 씨는 천재인 걸로 천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 수소, 수소,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근데 맞추기 정말 힘들 거예요. 한번 천연가스. 진짜 너무 근데 세란 언니는 보면 볼수록 진짜 지성이 장난이 그쵸. 아니에요. 네. 비슷한데 이 퓨엘과 바이오 에탄올입니다. 아하. 네, 비슷하죠. 사실상 이 연료에 문제들이 많은데 그 연료가 중립에 가깝다고 하면은 전기차의 어떠한 한계점을 타파하고 이 연료들이 더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전기차 너무 깔 수만 없잖아요. 그렇죠. 장점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조용하다, 맞아요. 조용합니다. 친환경이다. 네, 친환경이죠. 그 여기 약간 2번이 보일랑말랑해서 이거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모임이 소음이 적당가 봐요. 아, 2번. 네네네. 그래도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다행입니다. 네, 가속력이 좋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살짝 의미가 있나 싶을 수 있는데요. 가속력이라는 것 자체가 페달을 밟으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고 소음 같은 부분도 저희 참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제 종목 좀 살펴봐야겠죠. 현대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차, 전기차 하면은 얘기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주입니다. 최근에 약간은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줬지만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쭉 상승 그래프 그렸거든요. 그래서 좀 좋게 봐줘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기아입니다. 이 기아차도 한국에서는 현대차와 업계를 나란히 하고 있죠. 기아차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그래프 보면 상승 그래프잖아요.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를 값싸게 생산하는 중국과 함께 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아마 다음 파트인 우리 세란 씨도 전기차, 테슬라에 대해서 좀 다루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저는 각오를 다지고 다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드린 세란 버핏의 핫 이슈 테슬라 급등이었죠. 오늘은 테슬라의 역세부터 우리 희대의 괴짜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TMI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테슬라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제조 업체이자 땡땡땡 기업입니다.
뭘까요? 땡땡땡.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네. AI나 과학기술에 관련된 기업이다 아닐까요? 네, 테슬라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제조 업체이자 에너지 기업입니다. 네. 네, 우리 다음은 OX 퀴즈인데요. 네. 테슬라 창업자는 우리 일론 머스크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런 경우 일론 머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내거든요. 저희가 생각보다 서로를 좀 잘 알아서 X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를 잘하네요. X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일론 머스크가 초기부터 CEO는 아니었고요. 마틴 에버허드와 마크 타페틴이 우리 2003년 테슬라 모터스를 창업한 창업자입니다. 그럼 테슬라 모터스 창립자와 우리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사업이라는 같은 꿈을 꾸었거든요. 네. 둘은 만나기 전부터 이 같은 꿈을 꾸었는데 네. 우연하게도 같은 곳을 방문하면서 이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네. 어디를 방문했을까요? 어디를 방문했을까요? 둘 다 자동차에 관심이 있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 박물관을 방문했을까요? 오, 비슷합니다. 그래요? 우리 같은 전기차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테슬라 창업자인 에버하드와 타페닝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그들과 독립적으로 구상했던 우리 머스크와 스트라우벨은 공교롭게도 모두 AC 프로펄전이라는 전기차 업체의 공장에 방문을 했다가 우리 전기차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AC 프로펄전은 당시 티제로라는 키트카를 꿈꾸던 곳인데요. 네. 하지만 우리 프로젝트 수준으로 소량만 생산할 뿐 이 자동차를 상용화할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초기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초기에 혹시 마케팅? 아, 일론 머스크가 마케터로서 네, 활동을 똑똑하잖아요. 했다. 네. 똑똑하긴 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는 초기에 네. 엔젤 투자자였습니다. 아. 이 엔젤 투자자란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네. 일반 투자자에 비해 이 사업이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네. 되면 쪽박인 이런 불확실성이 강하면서도 성장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2004년 회사에 2003년에 우리 테슬라를 이렇게 창업을 했잖아요. 네. 머스크는 우리 2004년 회사에 650만 달러를 투자한 엔젤 투자자였습니다. 테슬라 창업자는 앞서 설명드렸던 전기차 회사 AC 프로펄전의 자동차 플랫폼과 로터스 앨리스 샤시를 결합한 고급 전기차를 구상해서 이걸 실리콘밸리에 보면서 투자를 요청했었는데요. 이 실리콘밸리에서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일론 머스크의 투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진짜 영화 같은 만남이죠. 네. 같은 전기차 공장에서 꿈을 키우다가 네.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자와 우리 엔젤 투자자로 만난 영화 같은 만남을 했는데요. 네. 이 영화 같은 만남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엔젤 투자로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 머스크는 회장 및 이사회 의장의 자리에 오르며 회사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2005년과 2006년 각각 900만 달러와 12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동시에 공학적 디자인에도 참여하고 테슬라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등 경영권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2단 변속기 문제로 고가의 스포츠카 로드스터 출시가 거듭해서 연기되는 문제에 휩싸였는데요. 이때 일론 머스크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당시 CEO를 설마 해고했나요? 네, 당시 CEO였던 네. 에버하드를 네. 해고했습니다. 네. 우리 로드스터 생산 보고서를 확인했는데요. 부품 가격도 너무 높고 비효율적인 공급망 설계로 로드스터 생산 비용이 판매 비용을 넘은 이런 문제가 발생함을 밝혔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나서요. 네. 당시 창립자였던 CEO를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했다가 곧 자신이 직접 CEO에 올랐는데요. 우리 CEO가 되자마자 최종 단계였던 로드스터 개발을 마무리 후 시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CEO에서 이렇게 해고됐던 에버하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가만히 못 있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됐는데요. 네. 테슬라의 CEO는 어떻게 됐을까요? 테슬라의 CEO는 이제 소송을 걸었으니까
테슬라의 CEO는 공동 CEO가 됐다?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무려 5명의 공동 CEO가 탄생했습니다. 오. 우리 회사를 설립한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 그리고 회사의 초기 투자에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고 CEO로서 경영에도 참여했던 일론 머스크, 또한 회사에 처음으로 채용되었던 직원으로 경영과 개발에 참여한 이안 라이트, 마지막으로 회사 영입 후 차량 개발을 주도했던 엔지니어 스트라우벨, 이렇게 5명이 공동 창업자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테슬라, 2019년 말이 돼서야 땡에 성공했는데요. 뭘까요? 요거는 알 것 같아요. 뭐?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서 흑자 전환을 했다. 맞습니다. 네. 19년 말에서야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2003년 창립 이후 2017년까지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생존 전망마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테슬라 모델 3의 안정적 생산에 성공하며 2019년 말 드디어 흑자의 전환에 성공했고요. 2020년 2월 미국 자동차 회사의 역대 시가총액을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고요. 2020년 10월에는 렌터카 업체 허즈의 모델 3 10만 대 구매 계약을 계기로 주가가 폭등하면서 세계 자동차 제조사 중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의 고지를 밟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와. 이 1조 달러에 또 신기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거든요. 네. 이 일론 머스크가 일을 하면서 돈을 받진 않고 네. 1조 달러를 하면 네. 스톡 옵션을 달라, 오. 지분을 달라, 이런 야.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지분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네. 근데 진짜 1조 달러를 찍었으니까 네. 지분을 달라 했는데 네. 너무 커서 네. 74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2개를 가진 주주가 네.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네.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아,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이기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판사는 소액 주주의 손을 들어줘서 아. 이거 너무하네, 안 된다.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어땠을까요? 설마 강등 당했나요? 화가 났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나 그러면 테슬라 나갈래. 진짜? 이러더니 네. 항소를 하면 질 것 같아서 네. X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X에 투표를 붙였습니다. 네. 나갈 건데 어떻게 줄래 말래? 이랬더니 소액 주주들 어떻게 말했을까요? 줄게. 그렇죠. 테슬라 하면 일론 머스크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줄게 해서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긴 것으로 이게 역시. 따끈따끈한 소식이래요. 역시. 천재죠? 네, 일론 머스크는 정말 투자자로서 태어났네요. 그냥 네, 태어날 천재입니다. 때부터. 네. 바로 다음 문제 했으면 우리 승승장구만 이어갔을 것 같은 테슬라, 2020년엔 정말 심각한 반도체 수급 문제와 과도한 주문량으로 공급망이 엄청난 병목 현상을 이뤘는데요. 이로 인해 사이버 트럭과 로드스터 출시가 연기됐습니다. 24년에는 20년 이후 최초로 전년 분기 대비 하락한 인도량을 발표했고요. 전체 인력의 10%를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1조 시총 달러 네. 문제였습니다. 네. 하지만 테슬라 엄청난 강점이 있는데요. 강점이 뭘까요? 테슬라의 엄청난 강점은 너무너무 많은데 일론 머스크 보유다. 어때요? 오유 일론 머스크 보유다. 네. 일리 있어요. 괜찮죠? 근데 그분이 아주 강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점이 가장 있습니까? 큰 강점은 네.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애플의 맥북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합금을 연구한 우리 연구자를 이렇게 영입해서 알루미늄 합금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네. 전기 자동차의 모터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최고 부품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는 자체적으로 엔지니어도 가능하고 전기차를 만드는 기술이 최고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배터리에서 볼 수 있는 4680 배터리나 에너지에서 확인되는 ESS 기술 또한 자체 개발이며 우리 소프트웨어나 옵티머스 등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제품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테슬라의 역사와 강점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TMI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테슬라 자동차를 총 4개 출시했거든요. 네. 우리 자동차 모델명을 합하면 네. 땡이다. 땡이다. 네, 우리 일론 머스크가 직접 정했습니다. 자동차 모델명을 합치면 뭐로 정했다? 네. 뭘까요? 바로 섹시입니다. 좀 신기하죠? 별론가요? 네.
보시면 우리 S와 X를 먼저 출시했는데요. 네. 일론 머스크는 사물의 성질에 맞게 장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출시했던 S는 네. 세단과 영국식 단어인 살룬이 모두 S로 시작해서 S로 지었고요. 두 번째로 출시했던 모델 X는 일론 머스크가 X를 좋아하나 봐요. 네. 그래서 S크롬이 전자지갑 플랫폼, 우리 페이팔 아시나요? 네, 페이팔도 들어봤어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만든 네.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거 초창기 이름도 x.com이었고요. 네. 트위치도 X로 이름을 바꿨죠. 그쵸. 그만큼 우리 테슬라가 X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이름은 X로 지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출시할 이름은 뭐로 지었나 했더니 네. 2로 짓겠다. 이. 그래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네, 왜죠? 왜냐면 S와 X를 했는데 다음이 아, 2니까 네. 그 다음 약간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약간 포드가 이미 2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가 아닌 3이라는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모델 Y는요, 3의 상표 등록 이전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은 섹시였다라는 것을 네.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 정말 천재적인 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일론 머스크는 인류 역사상 X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가는 호랑이다. 호랑이요? 네. 갑자기? 그 호랑이 새끼를 키운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가장 많은 돈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도지코인이 오르고 막 비트코인이 오르고 2차 네. 지주가 들썩일 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분인데요. 이분은 지난해 들어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면서 829조에서 173조로 줄며 네. 253조를 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은 잃은 사람으로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 1위에서 몇 위가 됐을까요? 한 6위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2위가 됐습니다. 야. 정말 여전히 부자인 우리 일론 머스크. 하지만 그는 우리 화성 프로젝트도 여전히 하고 있을 만큼 엄청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기획하고 계속해서 그를 이루어 나가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부디 테슬라를 잘 회복시켜서 2차 전지주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굿모닝 인베 2부까지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벌써 한 주의 중심인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가 장마라고 하잖아요. 다들 우산 꼭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비록 날씨는 흐리지만 여러분의 기분만큼은 또 오늘 국내 증시만큼은 화창한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 세란 버핏이었고요. 우리 함께하는 이주원이었습니다. 네, 우리 주원 씨는 네. 기분이 어떠신지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저도 너무너무 이제 즐거운 시간 되었고요.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너무 유익했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너무 유익한 시간으로 같이 돌아올 테니까요.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시고 내일 만나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